한국의 천연가스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동해 대규모 가스전 사업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석유공사의 베트남 광구 사업은 지난 2017년부터 생산량이 줄며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특히 의무 공급망을 채우지 못해 페널티를 지급하는 지경에 이르면서 한국석유공사가 베트남 11-2 광구 지분을 러시아에 매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독 누르고 살펴보시죠.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는 동해 가스전 보고서에서 한국의 천연가스 수요가 감소함에 따라 동해 대규모 가스전 사업은 좌초자산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연구소는 동해 가스전이 2035년 상업적으로 가동을 시작할 때 한국의 천연가스 수요는 에너지 전환으로 인해 상당히 감소할 것이라며 이미 천연가스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죠. 그런 가운데 한국석유공사는 지난 2022년부터 러시아 국영석유기업 자루베즈네프트의 베트남 11-2 광구 지분 75%를 매각하기 위해 협상을 진행해 왔는데요. 이 생산량 감소로 사업을 할수록 손해가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한편 정부와 석유공사는 올해 12월부터 4개월간 약 1,000억 원을 들여 동해 심해가스전 사업의 분수령이 될 첫 탐사 시추를 진행합니다. 총 5,000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글로벌 에너지의 미래, 조태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곳은 한국석유공사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있는 공기업인데요. 이름 그대로 석유자원을 개발하고 비축하고 또 석유 유통 구조를 개선해서 전반적인 석유 수급의 안정을 도모하는 기관입니다. 이거는 한국석유공사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원래 한국석유개발공사라는 이름에서 지난 1999년에 이름을 지금처럼 바꿨거든요. 국내에서 유전을 탐사하고 개발하고 있는 회사는 이 회사밖에 없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 회사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다름 아닌 동해 심해 가스전 이것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나서갖고 직접 설명을 하면서 더더욱 논란이 좀 커진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과연 생산성이 있겠냐부터 이 액트지오라는 회사가 믿을만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회사냐 이런 논란까지 번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와중에 나온 게 이 내용인데요. 미국 에너지경제재무분석연구소라는 곳에서 나온 보고서입니다. 동해 심해 가스전이 좌초자산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는데 하다 보니까 이건 좀 아니다 싶은 자산으로 전락해버릴 가능성,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근거로 꼽은 게 바로 탈탄소 정책, 이거를 꼽았습니다. 2035년부터 상업 가동이 시작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요. 그때는 이미 탈탄소 정책으로 가스 수요 같은 게 많이 줄어 있을 거라는 설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해 심해 가스전에서 정말 생산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수요는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이 보고서의 주장입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비슷한 사례도 있습니다. 아주 딱 들어맞진 않지만 비슷하다고는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베트남 광구 사업입니다. 이 내용인데요. 한국석유공사가 1992년에 베트남 정부랑 계약을 맺고 탐사를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2003년부터 생산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이쪽에서 사업을 하면 할수록 손해가 커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걸 러시아 국영석유기업에다가 매각한다는 내용인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유는 다르지만은 광구에서 생산이 나섰다고 해서 그게 꼭 이득이 아닐 수는 있다는 점에서는 비슷하다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동해 심해 가스전은 지금은 명확한 상황보다 불명확한 상황이 훨씬 더 크긴 해서 이런 점은 많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죠. 석유 탐사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냐, 이 부분은 한국석유공사의 공식 블로그 이 내용을 통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유 탐사는 크게 두 과정으로 나눠집니다. 상류 부문 그리고 하류 부문인데요. 상류 부문은 여기 보신 것처럼 탐사부터 개발, 생산까지 이르는 과정을 말하고요. 하류 부문은 여기서부터 판매까지, 그러니까 유통까지 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동해 심해 가스전은 이 상류 부문 중에서도 가장 첫 단계, 탐사 단계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상류 부문 가운데에서도 아주 초기 단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탐사를 하려면 광구가 필요합니다. 광구 취득이 첫 번째 단추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여러 광구들이 있는데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동해 가스전, 이거는 6-1 광구에서 시작된 사업이었습니다. 7광구는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한중일 사이에 딱 끼어 있습니다. 여기는 영토 분쟁 이슈가 좀 있는 상태고요. 이 동해 심해 가스전은 8광구가 중심인데요. 여기는 완전히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 같은 거 필요 없고요. 우리가 여기서 자원이 나왔을 때는 그거를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물리탐사 결과를 분석한 내용이죠. 그거는 탐사 단계에서도 앞부분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상류 부문의 가장 앞단계인 탐사 단계에서도 상당히 앞부분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직접 확인해보는 탐사 시추, 그리고 석유 부동량을 확인하고 산출 시험을 하는 평가 시추라는 단계를
시대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아직 갈 길이 한참 남았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변수도 많을 수밖에 없겠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굉장히 많은 논란을 불어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논란, 이 부분은 아예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생산성 같은 걸 고려했을 때 정말 사업성이 있는가, 그래서 여기에다가 막대한 돈을 투자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첫 번째 논란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논란이라면은 미국 싱크탱크에서 지적을 한 것처럼 이거를 정말 생산까지 시작을 했을 때 과연 경제 안보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두 번째 지적은 약간 불합리한 측면이 있는 것도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채산성이 있는 자원이 거의 없어가지고요, 거의 모든 자원을 해외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 이게 우리나라 경제의 굉장한 약점으로 꼽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변수에 취약하고요, 이거는 많은 연구에서도 검증되어 있는 사실인데 물가 변동 측면에서도 산유국보다 훨씬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탈탄소 흐름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요, 석유, 원유, 가스 이런 것들의 필요성은 상당 기간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연료로만 쓰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시도해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실패가 이어지더라도 한 곳에서만 성공을 하게 되면 이게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나 그 모든 실패를 덮고도 남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이 탐사부터 개발까지 가는 모든 과정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것,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야지 자원 탐사라는 장기 과제가 설득력을 갖고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